종목 매도 우선 원칙은 이게 이제 그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랬죠. 매수를 잘하면 초단,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란 말이 있어요. 매도가 훨씬 더 고난이도예요. 거기다가 10단이 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해서 적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예측을 못하면 그거는 남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남들하고 달라야 이길 거 아닙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들을 이깁니까? 그러면 남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거를 시청자가 못하니까 주식 전문가들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못하죠. 아예 시도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측하세요. 1등이 되도록 하세요. 옛날에 한 16, 7년 전에 그 주식 전문가들이 저를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우리는 가늘고 길게 갈 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워낙 예측을 많이 하고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롱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야든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도 마찬가지죠. 맞고 틀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예측을 해야 돼요. 여기가 고점 같다, 여기가 저점 같다. 항상 다 맞을 수도 없고 처음부터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기 고점 같으니까 잘라주고 여기 저점 같으니까 들어가고 이래야지. 그걸 못 해버리면 위에서 쫙 밀리면 그때 실전에서 매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공감하시죠? 10,000원이 잡은 게 15,000원까지 갔어요. 다시 10,000원 깨지면 매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2,000원 갈 때까지도 안 됩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15,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진 걸 봤어요. 몇 년 동안. 그러고 나서 한 3,500원, 4,000원 올라오잖아요. 겁나서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간파합니다. 왜? 얼마 전까지 그 폭락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매도 우선 원칙을 왜 말씀드리냐?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간에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종목의 추세를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종목의 업종 테마가 지수보다 약하면 매도, 강하면 보유. 당일 등락보다는 추세를 참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설명할게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61선이 121선 위에 있으면 어떤 추세? 상승. 반대로 61선이 120선 아래 있으면 어떤 추세? 하락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있어요.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종은 그게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업종 지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라고 하는 게 종합지수, 업종지수, 종목 차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업종은 하락 추세야. 그러면 그런 종목,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은 매도 마인드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률로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저기압이 강하면 비올 확률이 있으니까 우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압은 어때요? 비올 확률이 없죠. 물론 저기압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확률로 따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종합지수는 상승이야. 근데 코스피의 어떤 업종이나 코스닥의 어떤 업종이 그건 업종지수는 하락이야. 그러면 이거는 보유보다는 매도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죠. 바로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확률을 따지자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종목의 등락을 확인. 볼린저 밴드와 일봉 차트를 또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실 보조지표를 전혀 안 봐요. 요즘은 뭐 볼린저 밴드 자체도 안 보는데 그나마 볼만한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근데 이걸 참고하면서 봐서 과매수 구간이면 매도, 상승 추세면은 이제 이걸 제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과매도 구간이면 과매수가 아니라 과매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가 있으면 그 상단을 뚫어버리면 이러면 이제 과매수거든요. 예. 오타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볼리저 밴드가 있으면 중심선이 있고 이제 위아래가 있어요. 요건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상단을 뚫어주면 매도, 상단을 안 뚫어주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잠깐 차트 보여드릴까요? 종목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하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선이 라인이 지금 너무 약한데 그냥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제 선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 요거를 이동평균선을 빼고 보여드릴게요. 빼고 보여드리는 게 더 시각적으로 좋으니까. 뭐 종목 상담이야. 뭐 까짓거 뭐 한두 개 하든 말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잘 화면은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이 있고 여기 하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중앙선을 중심으로 여기 상승 추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단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네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범위 안에 들어가. 이러면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볼만한 게 볼린저 밴드인데 그럼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조건 설정을 잘해야 돼요. 기간이나 승수를 딱 잘 설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분들한테 갑자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니까 사실 그게 포인트예요. 쉽게 말하면 양념이 있는데 양념을 얼마만큼 어느 때 넣어야지 맛있는지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고 없이 제가 이렇게 앞으로 종목 상담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쫙 시청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볼린저 밴드를 참고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승수하고 기간은 갑자기 말씀드린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 종목 중에서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 보유 종목이 업종 테마 추세와 일봉 차트가 유사할 때 하락하는 종목을 우선 매도한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보유 종목에 업종이 있어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주를 말하는 겁니다. 업종의 추세와 일봉이 거의 똑같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업종이 있는데 이거 상승 추세에 있고 이 일봉도 이제 뭐 어떤 종목의 일봉도 상승 추세예요. 반대로 둘 다 하락 추세일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업종이나 종목이나 둘 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 유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업종 내 종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물론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 몇 개 안 되지만 뭐 업종 내 종목 많은 건 뭐 40개, 50개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걸 먼저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다시 한번 꼭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해외 증시 김은혜 씨가 브리핑하면서 골드만삭스가 2020년 뭐 될 때까지도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 했어요. 2년 전에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고요. 1년 전에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봄에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 건 나는 절대로 쉽게 안 끝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미중 무역 전쟁은 갑과 을의 대결이다. 그리고 정치 전략상 일찍 끝낼 이유가 없어요. 갑과 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석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정치적으로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 트럼프의 전략이죠. 이거는 복합적 사고에 의한 거예요. 제 말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중국은 내년 대선까지 대통령 바뀌기만 바라고 있다. 지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중국이. 이미 저는 3, 4월에 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저는
단순하게 뭐 차트 선긋기하고 그런 이상한 짓 안 해요. 분석할 때.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정말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정말로 멀티플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을 명심하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단기는 항상 적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추세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 21년째 하면서 추세는 기가 막히게 적중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15년, 20년 계속 보시는 매니아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겠죠. 어쨌든 지금은 단기가 중요하지 추세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기 시장 최대 변곡점이에요. 현재가. 오늘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분석 이론상 한계 구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오늘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비정상 여부가 미지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 비정상적 흐름이 나오면 오늘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반등은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이 고점 되는 거예요. 지금 야간 선물 빠지니까 이런 말 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전달해드린 이 텍스트 장 끝나기 전에 완성해서 방송사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저는 오늘 선물 매도를 추가시켰고요. 품 매수를 강력하게 사인해버렸어요.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예요. 내일 비정상적 흐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왜곡 또는 변수라 그랬죠. 변수는 뭐 호재가 나오는 거고 왜곡은 조작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항상 예측해드리고 최대한 적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측해서 적중을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계속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때마다 다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번 중에 한두 번 틀린 것 같고 막 뭐라 그러면 예측을 안 하죠. 그러면.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실패할 때 저를 참고하신 분들은 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